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하고 행복한 새로운 주말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권의 3대 특징, 비겁, 무능, 위선,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춘 사람이 문재인 말고 김명수 대법원장 또 있습니다. 이번에 김명수 파동을 보면서 저는 그가 대법원장으로 지명됐을 때 보여준 쇼 행동이 생각이 납니다. 2017년 9월 문재인 정권이 취임하고 4개월 후에 그는 대법원장으로 지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 대법원 청사로 출근을 해서 양승태 대법원장을 면담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충천지방법원장에게 부여된 관용차를 타지 아니하고 시외버스와 지하철을 탔습니다. 춘천지방법원에서 춘천의 시외버스 터미널까지는 관용차를 탔겠죠.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서울의 동서울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시외버스를 타고 동서울 터미널에서 서초동 대법원 청사까지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했습니다. 수행원 한 사람도 없이 가방을 직접 들고 아주 전형적으로 이 보여주기 쉬워 자신이 소탈하고 소통에 능하고 자신은 가식이 없고 서민적이며 이런 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대표적인 쇼. 저는 고위공직자가 관용차를 놔두고 무슨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고 지하철을 타고 자전거를 타고 이런 사람들을 저는 철저하게 의심합니다. 왜냐? 고위공직자들에게 관용차는 일종의 필수이자 의무입니다. 왜냐? 그가 관용차를 타고 독립적인 공간에서 움직여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그 절약한 시간에 정책을 구상을 하고 그리고 여러 군데 전화를 해서 업무 협의를 하고 그리고 만에 하나 대중교통에서 맞닥뜨리지 못할 모를 소동을 피할 수 있는 것. 테러 가능성도 사전에 방지하는 것. 이러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고위공직자들에게 국가에서 많은 세금을 들여서 관용차를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것이 필수적인 의무고 정상이고 춘천에서 관용차를 타고 서초동까지 오는데 2시간밖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빠르면 그 시간에 전화를 해서 각종 자신의 청문회 준비를 하고 이래야 맞지 않습니까? 쇼를 했던 제가 4번째의 명기를 했습니다만은 문재인 정권은 취임하자마자 청와대에서 참모들이 와이셔츠 바람으로 조국을 포함을 해서 임종석 무슨 커피를 들고 대통령과 참모들의 격이 없는 소통을 또 쇼로 과시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소통은커녕 대통령 눈치 보느라고 밑에 사람들은 바른 소리 한마디도 못하고 대통령은 철저히 부하들을 자신의 방패막으로 이용해 먹고 이런 정권이었습니다. 또 하나 끔찍한 쇼의 기억. 2017년 12월 인천 영흥동 인근에서 23명을 태운 낚싯배가 급유선과 충돌을 했습니다. 그래서 17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15명인가요? 하여튼 이렇게 사망을 했습니다. 흔히 일어나는 교통사고입니다. 해상교통사고. 급유선이 부주의로 낚싯배를 보지 못하고 충돌한 것이죠. 이것은 정부의 책임도 아니고 정권의 책임도 아니고 그저 부주의로 일어나는 안전사고, 흔하디 흔한. 그런데 이유를 막론하고 모든 안전사고는 책임이 정부에게 있다는 이런 핫바지에 바람 새는 소리를 하면서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대통령 이하 수석과 참모들이 일어나서 묵념을 하는 이런 세기의 코미디를 연출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저 시외버스 지하철 쇼를 했던 김명수는 완전히 자신이 내세운 소탈, 서민, 소통의 이미지와는 정반대로 겉으로는 온갖 점잖고 소탈한 척하면서 뒤로는 완전히 호박씨를 까는 위선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신이 대법원장에 지명이 돼서 국회에 인사청문 표결을 통과해야 되니까 로비를 하기 위해서 법원 행정처 자기의 직속 부하도 아니었던 지금 문제가 되는 임성근 민사 26부, 그때 당시에 서울고법의 민사 26부 부장판사였습니다. 재판장이었습니다. 법원 행정처 관할 업무를 하는 사람도 아닌 이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서 아는 국회의원들에게 나의 이 청문 인준 의결 찬성표를 던지게 해달라고 해서 임성근 부장판사가 실제로 자기가 아는 정치인들에게 전화를 했고, 그리고 나중에 김명수는 그런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 놓고 막상 정치권 탄핵에 희생양 제물로 바치고 담낭을 절제하고 체중이 30kg이나 준 사람의 사표도 수리하지 않냐고. 자, 이것은 일종의 이 부하에게 의무사항이 아닌 일을 시킨 직권남용죄에 해당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국회에 허위 답변서를 보낸 허위 공문서 작성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고발 대상이 됩니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김명수를 명예훼손과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에 고발한 데 이어 또 활빈단 등 시민단체들은 허위 공문서 작성과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고발을 해버렸습니다. 임성근의 사법연수원 17기 동기 140여 명이 집단적으로 김명수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김명수를 면담하러 간 국민의힘의 진상조사단 의원들을 청사 문을 쇠사슬을 걸어 잠궈서 막다가 할 수 없이 면담을 허용을 하고 6, 7차례 사퇴 요구를 받았습니다. 잘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비겁하고 비굴한 김명수. 많은 국민이 시외버스 지하철 쇼를 할 때 눈치를 챘습니다.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